안녕하십니까. 프로피사단 카이로스입니다. 항상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 여러 시청자님들을 만나 뵈면서 여러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 시간의 방송 시간 동안 특히나 강조해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테마죠. 테마를 통해 가지고 테마를 알아야지만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항상 여러 시청자분 만나 뵙고 항상 여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내가 또 좋은 테마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시간이라는 시간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집중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왔는지 너가 카이로스가 주목하는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고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잘 받아갈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프로피사단 카이로스가 좋아하는 매매가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와 같이 이 시간에 저를 만나 뵀던 여러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 차례 강조해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하자.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하자. 이것은 이제 프로피사단 카이로스가 창작해서 개발해낸 매매 방식이 아니죠. 제가 개발해서 만들어낸 방식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있는 이제 수많은 그 투자에 저명한 인물들이 애용하는 방식이 탑다운 방식의 매매 방식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글로벌 경제 이제 상황이라든지 혹은 뭐 환경 정책이라든지 요즘 특히 중요하죠. 환경 정책이라든지 뭐 금리, 환율 뭐 그런 등등등 전체적인 시장 상황, 뭐 경제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시장 상황,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시장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시장 상황에서 어떤 산업과 어떤 테마에 내가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추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려진 그 산업과 테마 내에서 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산업이다. 가장 뭐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인 게 반도체 산업이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산업에서도 뭐 소재 관련된 종목인지 부품 관련된 종목인지 장비 관련된 종목인지 그리고 또 어떠한 호재거리가 있는 종목인지 수급은 어떤지 등등등을 따져가지고 현 시점에 가장 알맞은 산업과 테마에서 그 테마와 산업 안에 속해 있는 특정한 A라는 종목을 도출해내는 과정 그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는 탑다운 방식의 매매 방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안에서 제가 특히나 강조해드리는 부분이 이 가운데 미들 영역 산업과 테마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오전 시간에 제가 특히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산업과 테마라는 영역입니다. 전체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 다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특정한 한 종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재무제표도 살펴보시고 기술적인 차트 분석도 하시고 하실 텐데 이 가운데 영역 산업과 테마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해당 산업의 해당 테마의 특징들이 뭔지 좀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산업과 테마라는 영역을 우리가 이제 잘 정리해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어떤 것을 기회를 또 다른 말로 조금 적나라한 말로는 수익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수익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시장 살펴봤죠. 가운데 영역인 산업과 테마를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유망한 종목을 찾는 과정을 도출해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 고개 끄덕이는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오는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종목이 좋습니다. 이 종목에 어떤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매수하세요. 라고 해서 종목을 매수하고 내 포트에 담아두는 습관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내 스스로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잘 몰랐던 산업과 테마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안에서 유망한 종목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다, 잘 안된다, 뭐 산업과 테마 부분 정리가 잘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핏사단으로 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매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있으시고, 지금 뭐 방도 뭐 2개, 3개, 4개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또 소통도 해가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매매해보자 라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시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도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 시장을 우리가 파악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국내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코스피 지수 차트하고 코스닥 지수 차트를 살펴보는 게 가장 좋죠. 가장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자 코스피 지수 차트, 코스닥 지수 차트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일봉상 코스피 지수 차트, 코스닥 지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올 초에 그 한참 시장 좋을 때 기준으로 몇 번이고 제가 또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저점이 한 2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좀 뚜렷한 이유, 가장 좀 강력했던 하락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미 연준의 아무래도 긴축 조정이었죠. 긴축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장이 대략 한 2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냐, 그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금리 인상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뭐 긴축 조정 시기가 다가오면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의 20%가 하락한 게. 왜 20%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2004년도, 2018년도도 금리 인상기였고,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도 평균적으로 대략 한 20% 정도, 지수 기준으로 20%라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동일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줬다 보니까 물론 하락하는 장에서는 모두가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요. 저희 방에서 같이 매매를 하시는 여러 시청자분들, 그리고 같이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들 모두 힘들어요. 모두 힘들긴 한데, 이러한 사실, 저가의 바닥은 대략 한 20%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매매하시는 분하고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의 심리적인 압박 차이는 분명히 엄청납니다. 주식은 심리다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어쨌든 20% 정도를 우리가 그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그 조정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후로 우리가 좀 다이나믹한 상승을 좀 기대를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지부진한 횡보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 이슈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좀 심화되고 있죠.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중국이 지금 뭐 상하이 봉쇄령을 봉쇄령을 해가지고 뭐 중국 내 셧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 못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절망을 해야 되냐, 절망을 하고 뭐 주식 안 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그러려면 제가 오늘 안 나왔죠. 말씀도 안 드렸죠. 이렇게 어렵고 지지부진한 횡보장은 맞지만, 어려운 장은 맞지만, 이제는 조금 이 어려운 지지부진한 장이 좀 말미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시그널로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지표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는 좀 올라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올라갈 지금 번호표 순번이 거의 다 다가왔다라고 제가 좀 쉽게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자금이 많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분명 여러 그 개인 투자자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힘들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도망갈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시장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공고해서 찾아내 보자. 우리가 주식시장에 왜 들어왔습니까? 지수 빠지면 도망가려고 들어왔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분명 수익 낼 수 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핏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지난주 지난주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제가 뒤에 기사도 발췌해 왔어요. LNF 같은 종목은 30%나 올라갔습니다. 30%나 올라갔어요. 지금 장에서 뭐 1, 2% 단타 치는 그런 종목 아니었잖아요. LNF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주옥 같은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면은 이제 좀 전체 시장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져온 좀 뉴스 기사들 좀 봐볼게요. 미국 뉴욕 증시가 훈풍에도 이제 힘없이 코스피 지수가 이제 무너졌다라는 거죠. 못 지켜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미 증시도 훈풍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미 증시도 같이 안 좋았어요. 올 초부터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뭐 금리 이슈라든지 뭐 공급망 이슈라든지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그리고 중국 내 셧다운 이슈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좋은 이슈들은 안 나오고 안 좋은 악재들만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미 증시 계속 안 좋습니다. 미 증시 안 좋으니까 글로벌 경제 여파가 당연히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장 안 좋았잖아요. 계속 안 좋았잖아요. 미 증시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가져온 기사 발췌본 보시면은 뉴욕 증시 훈풍이라는 것은 약간의 반등이 나왔는데 뉴욕 증시가 약간의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는 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지수가 더 재미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영향으로 일본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중국은 하락했다. 중국 지수는 하락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중국 증시 못 올라가고 있다. 중국 셧다운 됐다. 중국이 이제 사실상 세계 경제에 있어가지고 제조업 허브입니다. 제조업 허브 역할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지금 전쟁 이슈가 있어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받는 타격도 굉장히 크잖아요. 중국 시장이 지금 계속 이렇게 못 살아나는 모습은 러시아 사태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국내 경제 상황에는 아주 안 좋은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 뭐 930선 내줬다. 코스닥도 힘을 못 쓰는 거죠. 마찬가지죠. 뭐 국내 지수 다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횡보장, 지지부진한 장, 재미없는 장, 답답한 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했다? 하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당연히 안 좋아지죠.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계속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뉴스거리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10년 국채 2.9% 돌파했다. 10년 국채 2.9% 돌파했다. 금리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기술주가 올라간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기술주가 내려가죠. 힘을 못 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상이 아닌 상태이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전체 시장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지수만 좋은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B2 개미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B2 개미의 눈물 강제 처분 당한 주식이 이제 5조가 넘는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1년 2개월 새 동안 5조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B2 빚내서 매매하지 마세요. 빚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프로핏 사단 같은 경우는 빚내서 투자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미지 자료까지 만들어가지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습관 아니에요. 빚을 내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쫓긴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1단계적으로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러한 기사가 나왔을까요? 시장이 계속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시장이 계속 안 좋았으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또 이어지는 부분이죠. 넷플릭스 주가 엄청나게 빠졌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러시아에서 아주 철수를 해버렸죠. 뭐
러시아에 철수하면서 이제 가입자 수 감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처음에는 이제 OTT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면서 아주 센세이션 했거든요. 아주 센세이션 했었는데 이제는 좀 좀 성장 폭이 좀 둔화되면서 거기다 더해가지고 러시아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좋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도 좋지 않았죠. 좋을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암울하다라고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넘버 3의 도약,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LNF 한 달 새 30% 정도 껑충 뛰었다. 박수 쳐야 됩니다. 저희 프로피사단에서 LNF라는 종목, 이 어려운 시장에서 비집고 들어갔죠. 찾아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한 달 동안 계속 수익 랠리 이어지고 있고, 지금 30% 가까운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2차 전지에서 양극재 만드는 회사이죠. 양극재 핵심 소재 LNF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손절 고민하는데 더 사라. 더 사라. 왜? 반도체 산업 갈 거니까. 이제는 갈 일만 남아 있으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지지난주에 제가 강조해드렸죠. 눈여겨봐야 된다.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었는데 반도체 산업까지 같은 갈 산업들, 앞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더 사라. 더 사야 된다. 사는 게 맞는 거다. 몇 번 강조해 드렸잖아요. 항만 적체 완화.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 이슈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 고민이 아니라 세계 글로벌 경제가 고민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항만 적체 완화. 공급망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운임 하락기에 이제 진입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운주에 해당하는 일인데, 조선사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 근데 이제 제가 가져온 것은 공급망 이슈도 해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시장 상황 계속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횡보장이고 되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횡보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모르면 또 답답하죠. 힘이 빠지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횡보장 끝에서 하락하는 하락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아찔하죠. 근데 이제 우리 프로피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가이드를 제시해 드렸잖아요. 더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이상 하락은 없을 것이다. 횡보장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LNF라든지 반도체 종목에 있는 좋은 종목들 담아보자.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쪽에서도 세 종목 말씀드렸어요. LNF만 말씀드렸나요? 2차 전지에서. 코인테크라든가 에코프로비엠 다 말씀드렸고, 지금 10% 이상, 10%가 뭡니까? 20%, 30% 가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분산해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좀 영리하게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리하게 매매할 필요가 있고, 공급망 이슈 풀려가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는 뭐 쉽게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해당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면역이, 내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들을, 그 신호들을 하나둘씩 보내주고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시점에서 뭐 B2G이 뭐 5조, 주식 5조 손실 봤다라는 거죠. 손실 봤다라는 겁니다. 손실을 보고 도망가고 이 주식시장에서 떠나가고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프로핏 사단과 같이 해가지고 좀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타파해낼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를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테마 잠깐 쉬었다가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가져온 테마, 어떤 테마에서 수익이 나오냐 했을 때 제가 가져온 첫 번째 테마가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들어가는 에너지원이죠.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소는 대표적인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들어가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들어가는데,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인류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랬죠. 뭐 석탄이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지금도 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여전히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아직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양상인데, 일단 화석연료에 대한 세계적인 좀 억제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 심리가 심리라기보다는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고갈에 대한 염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것보다도 환경오염을 너무나도 많이 시킨다라는 겁니다. 환경오염을 너무나도 많이 시킨다. 뭐 지구온난화 뭐 그러한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 환경오염이라든가 친환경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유럽이 이 세계 그 환경 관련된 정책들을 좀 선도하고 있는 국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는 우리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줄여보자 라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뒤에 말씀드릴 텐데 원자력 발전 같은 고갈의 염려가 없는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몰린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회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관심들이 모여있는 테마와 섹터 내에서 텐베거 종목이 나옵니다. 텐베거 종목이. 테슬라 같은 종목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기차 시대로 이제 갈 것이다라는 좀 꿈틀거리는 시점에서부터 테슬라가 지금 뭐 1000슬라 넘어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제가 태양광 산업하고 풍력 산업을 집중해서 보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세계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계적인 흐름은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갈등과 그 관심이 정말로 강력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당연한 흐름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약해요. 그 관심도가 아직은 좀 약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당연히 텐베거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공부를 해두자라는 차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파트에서, 이 테마에서는 아직은 좀 대형주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미 성장을 할 대로 한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엄청난 뭐 텐베거 같은 큰 성장을 바랄 수가 있을까요? 높은 수익률을 바랄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어렵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태양광과 풍력,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테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품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테마에서, 그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유망한 종목을 우리가 추려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때요? 매매할 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왜 내 종목, 내가 산 종목 안 올라가 하면서 전전긍긍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중 조절은 당연히 알맞게 들어가야겠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태양광하고 풍력을 가져왔다, 신재생 에너지를 가져왔다 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렸고요. 태양광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당연하지만 고갈의 염려가 없는 청정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뭐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태양은 떠 있었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을 할 때,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와 같이 뭐 어릴 때도 봤지만 지금도 태양을 보시잖아요. 고갈될 염려가 없는 청정한 자원인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태양광이라는 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무엇이냐?
신재생 에너지원들 가운데서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훨씬 효율적이다. 내가 그 100이라는 에너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50, 10만큼의 비용밖에 안 들어간다. 그게 바로 그리드 페리티입니다. 100이라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200, 300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 것이 그 개념이에요. 신재생 에너지원 중에서 이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한 에너지원이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수소 같은 경우는 이거 뭐 100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200, 300이라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은 비용, 다른 말로는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기술적인 목표치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 가능성이 현재부터, 지금부터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있는 거고,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2050년도에는 전 세계 에너지원 중 대략 한 36% 정도를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나요? 우리 정부, 우리나라 2030년도까지 태양광이 한 57%,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57%를 차지하게끔 하겠다라는 계획, 보급 계획, 보급 목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투자의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국내에서는 57%, 전 세계적으로는 36%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안 갈 수가 없겠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 게 태양광 발전이고, 이 태양광 발전 안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태양광 발전 안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원은 곧 무기다. 자원은 곧 무기다. 이거 뭐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죠.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러시아에서 공급을 안 하겠다라고 좀 저급한 표현으로는 생짜를 부리고 있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고유가 막 본 적도 없는 가격까지 크루드 오일 가격 올라갔죠. 유가, 글로벌 유가가 올라갔습니다. 말도 안 되게. 자원이 곧 무기다라는 것을 현실에서 바로 보여줬던 사례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태양광에도 당연히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태양광 발전 산업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1등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의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들어보셨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 태양광 발전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은 좀 적으실 거예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인권 탄압 문제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왜 태양광 발전 얘기를 하다가 무슨 인권 탄압 문제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이 중국의 이쪽이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곳이 폴리실리콘의 최다 산지입니다. 최다 산지. 폴리실리콘이 뭔데? 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 폴리실리콘이 태양광 발전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 소재입니다. 핵심 원재료예요. 폴리실리콘 최다 산지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물론 인권 탄압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미국에서 자꾸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유럽에서 자꾸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해당 지역에. 왜?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이 지금 1등 국가이기 때문에 자원은 곧 무기이기 때문에 견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미국이 화웨이, 그러니까 5G 통신 장비 이제 회사 화웨이를 굉장히 좀 강한 수위로 압박을 했습니다. 왜? 화웨이가 싫어서? 아니죠. 자국 기업들, 자국 IT 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죽이는 겁니다. 산업적으로 경쟁을 하는 거고 견제를 하는 거죠. 폭스바겐 그룹도 그랬었고 렉서스라는 자동차 산업도 그랬었잖아요.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서 다 정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인권 탄압 문제로 그렇게나 그 세계의 포커스가 집중이 되어 있냐?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곳이 태양광 발전, 폴리실리콘의 최다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런 그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태양광 테마에 대해서 살펴볼 때 위와 같은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했던 부분이고요. 국내에 있는 대표적인 상장 기업으로는 뭐 OCI라든가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있죠. 보시면 아시겠죠? 태양광 패널 제조를 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OCI라든가 뭐 하나솔루션 지금 매수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기업을 말씀드린 거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 이제 프로피사단과 같이 매매하시겠다 하시면 거기서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종목을 막 매수하는 게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이 지속적인 횡보장에 어려운 시장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면 좀 지금은 좀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게 풍력 발전. 풍력 발전 같은 경우도 뭐 바람이 불면은 그것을 에너지원화하는 건데 화석 연료가 이제 고갈되고 심각한 지구 온난화에 직면했다. 앞에 이제 태양광 말씀드릴 때 해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드렸던 말씀이고 바람을 이용해서 이 블레이드라고 하거든요. 이 풍력 발전기의 이 큰 날개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부품을 우리는 이제 블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블레이드의 회전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게 이제 풍력 발전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미지와 같이 이런 산지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도 있고 해상 풍력, 육상 풍력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일단 뭐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소음 문제라든가 뭐 새들이 이 그 블레이드에 치여 가지고 많이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규모 같은 경우도 대단지로 크게 꾸며내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이 풍력 발전의 흐름은 해상 풍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블레이드의 회전 에너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블레이드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전, 기술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풍력 발전에 대해서도 이제 한 2030년도까지 한 30% 내외까지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국내의 계획도 있습니다. 풍력 발전도 태양광 발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커질 계획들이 많이 있다. 신재생 에너지로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잘 몰랐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일반적으로 제가 그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국,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또한도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발빠르게 쫓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두산중공업이 이 앞서서 몇 번 말씀드렸던 블레이드를 생산을 해내고요. CS윈드라는 기업이 이 타워, 이 기둥 같은 타워를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풍력발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훈풍을 좀 받았죠. 태양광 발전하고 좀 다르게 훈풍을 받았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조명이 됐었고 몇몇 증권사에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그 해당 종목들 차트 한번 살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두산중공업, 블레이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좋은 성적 보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올라갔습니다. 두산중공업, 블레이드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의 차트이고요. 그리고 CS 윈드 타워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워 만드는 회사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뭐 지금 약간 횡보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산중공업이라든지 CS 윈드라는 종목은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시세가 많이 분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들어가기 약간은 부담스럽잖아요. 추적해서 관찰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이지만 이 종목들을 픽업해 가지고 바로 이제 내 포트에 담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살짝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적어놨죠. What's next? 다음은 뭐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좀 마음 편하게 담아둘 수 있는 종목 혹은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태양광하고 풍력 테마에서 담아둬야 될 종목은 뭐냐?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설명을 해드리고 매수 타점 잡고 같이 그 종목에 대해서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또 잠깐 쉬었다가 다른 또 유망한 테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른 테마 살펴볼게요. SMR 말 그대로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테마이고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탈원전 정책 모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 정권의 정책 기조였고요. 에너지 정책 기조였고 앞으로 다가올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기조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르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좀 전면 폐지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탈원전 아예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좀 벗어나 보자라고 했던 정책 기반에 있던 우리나라였는데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죠.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기대가 아예 없어졌다가 기대가 미친듯이 시장에 관심이 미친듯이 들어오는 테마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죠? 더 유심히 봐야겠죠. 왜? 정말 재밌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는 당장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은 소외받는 테마 내에 속해 있던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그 어떤 종목들보다 그 어떤 테마보다 매력적인 테마로 바라봐야 되는 게 지금 원자력이다. 그 안에서도 제가 또 특정해서 가져온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원 중에서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하고 있는 것은 태양력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드 페리티 에너지원으로서의 비용적인 효율이 있냐를 따져보는 이제 단어인데 태양력뿐이다 보니까 역부족이에요.
이 기존의 화석연료로 대체할 수 있을 그 에너지 양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안으로 떠오른 게 원전인 거고, 왜 원전은 기존부터 있었던 건데 대안으로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원전이 기존부터 있었죠. 원전은 아주 오래된 에너지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흐름이 원전을 앞으로는 없애자, 탈원전을 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에너지원으로서의 효율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지만 뭐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에너지 효율도 좋고. 근데 이제 간혹가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거예요. 가까운 일본의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체르노빌 사건도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탈원전하자라는 좀 전 세계적인 기조가 있었는데 그게 요즘은 좀 바뀌고 있는 겁니다. 화석 연료를 이제 제한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원으로서 활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좀 탈피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자력으로 다시 눈을 돌렸는데 그 위험 요소에 대한 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게 바로 소형 모듈 원전인 거죠. 원전의 그 장점들,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서 비용적인 효율이 아주 좋다라는 점, 그리고 아주 청정한 에너지라는 점, 이러한 장점들은 가져가면서 단점 부분인 혹 피치 못할 사고에 대한 그 대응력을, 안정성을 더 높인 게 바로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게임 체인저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소형 모듈 원전이다 라는 거죠. 실질적인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 실질적인 화석연료를 갑자기 당장 뭐 내일부터 쓰지 말자라고 하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원을 충당을 못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을 통해 가지고는 석탄 화력 발전, 그러니까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가 있으면서도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다.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됐다, 방안이 됐다라는 거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글로벌 동양도 전 세계적인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봐야겠죠. 기회가 생기겠죠. 그렇다 보니까 SMR,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MR이라는 것은 뭐 소형 모듈 원전, 원자로와 이제 증기 발생기 등을 하나의 용기에 담은 규모가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원전을 말한다. 기존에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울진이라든가 뭐 영광해라든가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규모보다도 대략 한 5분의 1, 6분의 1 규모로 작게 만들었습니다. 작게 만들었고 장점이 뭐냐? 생산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요. 생산하는데 생산 시간도, 건설 시간도 짧습니다. 안정성은 높아졌어요. 이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설치의 범용성도 높아졌어요. 우리 원자력 발전소 있는 위치들을 보면은 해안가 근처이지만 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굳이 해안가 근처가 아니어도 됩니다.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산지 근처에다가도 설치를 하려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범용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은 앞으로 뭐 기술적으로 헤쳐나가야 될 숙제 같은 건데, 그린 수소를 생산해낸다라는 거죠. 수소 에너지도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가 많은 에너지인데 아직은 좀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죠. 어쨌든 소형 모듈 원전의 장점이 많다 보니까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그리고 국내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세계적인 시선 그리고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을 청정 에너지로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선언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텍소노미 그린 에너지로 원전을 편입을 시켰죠. 프랑스는 이제 원전의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전 16기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로 SMR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이 소형 모듈 원전을 만드는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보해 놨는데 이제 그 탈원전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좀 묻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기존에 있던 기술이니까 다시 이렇게 살려내는 것, 그리고 이제 더 기술적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용이한 면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소형 모듈 원전에 더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하나 가져와 본 게 에이프로젠 MED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신데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이제 뭐 냉각 단열재를 좀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지금 등락이 아주 굉장히 좀 심하죠. 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아직은 좀 횡보장을 이루면서 좀 뭐랄까요, 불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시가총액도 아직 크지가 않고 소형 모듈 원전을 되게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아직 이 안에서 우리가 종목 선별,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를 정말 잘해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표 종목으로 하나 가져왔는데 What's next? 다음 종목 뭐냐? 우리가 편입해야 될 종목이 뭐냐? 에이프로젠 당장 내일 매수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형 모듈 원전 테마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직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픽해드린 종목을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에이프로젠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매수 타점을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에이프로젠 MED라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뭐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수 타점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마음 편하게 잡고서 마음 편하게 보유하고서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종목 추려놓고 살펴보고 추적 관찰하고 있으니까 프로핏 사단과 같이 매매하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다. 방송의 시작 초입 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LNF, 뭐 코인테크, 에코프로 BM 다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통해서 같이 매수를 하셨던 회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마찬가지로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발굴해내기 위해서 할인 많이 받아 있는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는데 정말 갈 수밖에 없는 테마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안에서 좋은 종목 같이 선별하고 추려서 같이 매매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계속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회원님들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이제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하시면 분명 더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영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도 말씀을 드리고 장이 끝나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까지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입장하셔가지고 자료들 찾아가시고 투자 아이디어 얻으셔가지고 정말 다들 웃는 이 주식시장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에 살아남아서 정말 웃을 수 있는 여러 시청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좋은 투자 아이디어 잘 꾸려가지고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